박명재 전 장관의 회고와 꿈을 담은 책.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완성 회고록이다. 굳이 미완성 회고와 꿈이라는 부제를 단 것은 그에게는 아직도 새로운 도전과 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밥하고 빨래하며 농사일을 도왔던 소년 가장.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 약국 점원과 입주 아르바이트로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했던 청년. 직원들이 다시 한번 모시고 싶은 상관으로 본받았던 공직자. 화제의 인물로 한나라의 장관을 지낸 포항이 낳은 인물.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대학 총장 박명재. 이는 저자 박명재의 치열했던 삶과 인생을 압축한 것이다. 저자 박명재는 포항시 남구 장기에서 태어났다. 당시 우리 농어촌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들었다. 조선시대 유배지였던 장기는 더욱 궁벽하고 어려웠다. 그의 생활 형편은 중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벅찰 정도였다. 19에 시집온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고생했고 이 때문에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피폐하기에 이르렀다. 소년 박명재는 소 기르고 밥하고 빨래했다. 아버지 농사일까지 도와야 했던 소년 가장이었다. 그나마 학교 생활은 시골 소년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 소년은 초중학교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피폐했던 살림살이 탓에 포항시 내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급기야 한적했던 장기 고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던져졌다. 시골 소년 박명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결국 서울에 있는 약국 점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 상경은 박명재가 써온 감동 드라마의 시작이었고 약국 점원은 오늘에 이르게 한 첫 번째 디딤돌이었다. 소년에게 약국 점원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 문을 닫는 그야말로 강행군의 삶이었다. 그 결과 소년은 꿈에 그리던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아주 둘 다 일역에서 사라진 짧은 학교 생활을 같이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근데 그 인연이 그 뒤에 40년이나 갈 줄 나도 몰랐어요. 이제 박 장관은 그때 내 기억에 문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책을 읽고 있었지만은 별로 그런 문학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혹은 주관적인 이도 안에 읽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보면 오히려 이해하는 방식이 나는 자유롭고 그게 상당히 문학적으로 한 방향을 정해서 이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여곡절 끝에 중동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박명재는 언젠가는 고등고시에 도전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생 박명재는 학업보다는 학생회 활동에 전념했다. 정법대학 학생회장이 되어 유신 반대 시위 등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박명재는 징집 통보를 받고 입대하게 되었지만 당당하게 35개월 10일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다. 그 복학은 청운의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되었다. 가난했던 시골 출신 박명재는 마침내 고시 도전을 결심했다. 대학 도서실에서 먹고 사며 행정고시 준비에 몰두했다. 시험 준비 7개월 만에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첫인상이 더욱 성실하다 하는 것, 또 자기의 그 신념을 참 굳굳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시 성실성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알게 됐죠.
또 의학계 통해서 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키우는 기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꼭 자랑스럽고 또 저 자신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시골인 고향 영일군청에 수습 사무관을 자청했다. 이후 박명재는 첫 발령지 충무처에서 공직의 길을 걷게 된다. 공직자 박명재는 어떤 기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일벌레였고 일에서만큼은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였다. 5공화국의 11호 행정개혁을 완성했을 때 언론은 그에게 차관보급 사무관이란 별칭을 달아주었다. 일에 대한 박명재의 명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어려운 장관 비서실장을 2번이나 지냈다. 김용갑 전 총무처 장관을 모셨고 그와의 인연은 특별하다. 박명재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섰을 때 당시 한나라당 중진이었던 김용갑 의원은 박명재 장관은 비록 반대당의 강요로 내정되었지만 나는 행자부 장관의 훌륭한 적임자로 적극 지지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며 언론에 공언하기도 했다. 늘 화제의 공직자였던 박명재는 총무처 공보관 시절 한 언론에 오보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수기를 기고해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비서관은 선망의 자리다. 부처 내는 물론 부처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리다. 하지만 박명재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2번에 걸쳐 공직사회를 대표해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었던 박명재는 거의 결단에 가까운 경상북도 부지사를 차임했다. 박명재가 고향에서 보낸 1년 6개월은 아직도 그에게는 가장 보람되었고 의미 있었던 시간으로 남아있다. 직원들은 다시 한번 모시고 싶은 상관으로 본받았다.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박명재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안방 민원시대를 활짝 열어 대한민국을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우뚝 서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이 일로 최고 정보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차관급인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박명재는 나라가 바뀌려면 정부가 혁신되어야 하며 정부가 혁신되려면 정부 운영의 실체인 행정이 바뀌어야 하고 행정이 바뀌려면 그 주체인 공무원이 바뀌어야 하며 공무원을 바꾸려면 공무원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명료한 철학과 논리로 대대적인 공무원 교육 혁신을 추진했다. 2006년 12월 박명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취임하여 오랜 공직생활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청와대는 박명재 내정자가 30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뛰어난 전문성과 탁월한 경륜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세계 인류정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발탁한 이유를 설명했다. 끊임없는 창조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존에 행해오던 것들을 일단 의심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장관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행자부 장관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정부 인수인계 작업의 주요 사항 보고는 물론 취임식 준비위원회 정부 측 실무단장으로서 모든 행사의 준비와 진행 등을 세심하게 챙겼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언론은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새 정부 조직 개편에 총대를 맸다고 했다. 그는 1개월여 동안 이명박 정부의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있었다. 저자 박명재는 33년간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많은 감사와 은혜를 사회로 환원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며 훗날 나의 묘비명에 공문서에 밑줄 한 줄, 글자 한 자라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며 일했던 사람 여기 잠들다 라고 기록될 수 있다면 크나큰 영광일 것이라고 했다. 공직을 마감한 박명재는 곧바로 제주대학교 석좌 교수,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초빙 교수를 거쳐 고향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이 되었다. 박명재는 공직을 그만두면 언젠가 한 번은 이 시대 지성의 상징인 대학 총장을 해보는 게 꿈이었다. 비록 의과대학교가 낯설었지만 2009년 3월 1일 차의과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명재는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당시 중학교 선생님들과 이웃의 도움으로 서울로 보내졌고 이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의 덕분이었다. 이후 서울에서 야간 학교를 거쳐 대학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공직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학 총장으로 있는 오늘까지의 삶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 박명재는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이웃은 물론 이 사회에 참으로 많은 빚을 졌다고 한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의 존재와 성장, 작은 성취라도 가능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박명재는 이제 이웃과 고향,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은 것들을 되돌려 주어야 할 시기이고 나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박명재는 자신의 미완성 회고록을 통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자신의 이웃과 사회를 향해 던진다. 저자는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내가 꿈꾸고 도전하고 싶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한 단상과 지향점, 그리고 내 고향 포항이 나아가고 도달해야 할 새로운 비전과 구상에 대해 언급하려 했지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공직 생활과 현재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데 주안점을 둔 말 그대로 미완성 회고이기에 그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다루겠다는 말로 책을 맺었다.